지난주에 이어서 스토리 리뷰와 촬영 소스 만들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뉴스에 나왔던 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사전조사를 했고, 그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필요한 사진 자료를 구해서 구성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메리 안 돼! 패티켓 지키셔야죠. 우리 개는 순한데. 주인에겐 순해도 타인에겐 사나울 수 있습니다. 목줄을 착용하는 패티켓. 행복한 동행을 위한 기본입니다. 앞에서 나왔던 광고인데요. 그 광고의 스토리보드인데, 저희가 이제 스토리보드를 이제 예시로서 이제 몇 가지를 들 텐데, 이제 그 첫 번째입니다. 여기서 이제 일단 주제가 작품명은 우리 개는 순한데, 우리 개는 순한데라는 것은 이제 반려견 보호자들의 어떤 입장인 거죠. 예. 그렇지만 이제 일반 행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묶여있지 않는 반려견은 무서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면들을 이제 광고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나레이션을 보면 우리들 이미 이제 소리를 들었는데, 작은 반려동물이라도 누군가에게는 공포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외출 시에는 매너를 지켜주세요. 요게 이제 공익 광고를 만든 사람이 가장 이제 강조하려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이 작은 반려동물이라도 누군가에게는 공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놀랬겠지만 처음에 이렇게 이제 호랑이가 등장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예. 그리고 호랑이를 보고 놀라는 인물의 어떤 비명소리. 그래서 물론 이제 상상적인 표현이겠죠. 예. 실제로 호랑이는 아니지만 행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호랑이가 오는 것과 똑같은 이런 것들이고, 그러는 찰나에 이제 목줄을 채우는 소리와 함께 강아지 그러니까 호랑이의 목줄을 채우는 데는 좀 시각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불이참 분들이 있겠지만, 이 목줄을 피고 나면 정말 귀여운 강아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어떤 상을 갖다 이제 우리가 풀샷으로 보여주는데, 여러분들 용어들은 이제 알겠죠. 풀샷이 뭔지, 이제 미디엄 샷이 무엇인지. 이렇게 이제 전체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때 이제 비디오를 보면 여기 호랑이가 풀샷으로 이렇게 나오는 장면을 이 비디오에서는 글로써 설명하는 거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였나, 이런 식으로 육하 원칙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랑이가 화면을 향해서 다가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화면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알는 클로즈업이라는 거죠. 예, 여기 보면 화면 가득 클로즈업된 호랑이 얼굴, 호랑이가 으르렁거린다. 예, 요것을 갖다가 그림에 관련 그림만 보고는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항을 내용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오디오에는 크앙 이렇게 해서 이제 호랑이가 내는 소리, 이 부분들을 표현을 하고, 여기 보면 이제 짧은 부분이지만 이제 긴장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긴장감을 느끼는 배경음악을 깐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또 클로즈업 장면이 나왔는데, 역시 이 화면에 대한 어떤 소개, 그러니까 이를테면 화면을 봐도 이해가 되고 글로써도 이해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비디오 부분은 그림에 대한 설명이고, 그림의 영상분의 설명이고, 여기서 뭐냐면 그림의 동영상의 소리 부분에 대한 설명인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배경음의 고조가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스토리보드 이제 구성 요소들을
저희가 알아봤고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봤습니다. 여기서 보면 뭐 심장 박동 소리, 그 다음에 요 나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그 실제 어떤 인물이 나는 소리가 아니라 그 간격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해설 목소리가 들어오는 거죠. 가끔은 차선을 무시하세요. 이거 말이 안 되죠. 예. 근데 이제 맥락이 나중에 설명이 되고, 두 번째 나레이션도 보면, 그러니까 이 그림, 영상에 대한 어떤 내용 자체를, 이렇게 나레이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때로는 갓길도 마음껏 이용하세요. 이거 말이 안 되는데, 그렇죠. 이게 뭐지?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 끼어들기도 망설이지 마세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마지막으로, 나레이션으로 잠깐의 양보가 응급 환자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합니다. 이렇게 이제 반전, 그렇고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보면, 우리도 이제 이렇게, 여기가 앞에과 다른 점은 이 나레이션을 갖다가, 나레이션을 통해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효과음 말고 나레이션을 통해서 우리 의미를 강조하고, 이렇게 끝으로 보통 광고 영상 같은 경우는 끝에 자막으로 처리가 되지만, 이렇게 나레이션으로 응급환자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합니다. 잠깐의 양보가, 이렇게 이제 나레이션을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공익광고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습니다. 이를테면 아까와 다른 점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뭐 그림만 보고서는 뭐 이렇게 그림을 봤을 때는 뭔가 이제 입에서 뭐 불을 뿜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서로 뭐 이렇게 서로 비난하고 안 좋은 말을 서로 내뱉는 어떤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오디오로 이제 대사로 뭐 짜증이 내는 소리를 이렇게 대사로 처리를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화면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어떤 대화가 있다면 여기다 이렇게 이름 쓰고 뭐 그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다는 역시 이 그림만 봐가지고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속 시간을 안 지키고 있는 여자친구에게 화가 난 승주는, 이 그림만 보고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대화를 통해서 알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읽는 사람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좀 상세하게 이렇게 비디오에서는 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토리보드를 그리는 이유는 여러 작업자들이 배우라든지 촬영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여러 작업자들이 함께 작업을 하려면 뭔가 공통대우로 통일된 어떤 설계안이 있어야지 협업을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해서 이렇게 미리 이제 만들어 보는 문서가 스토리보드가 되겠습니다. 이번 과제는 스토리보드 그리기입니다. 자, 그러기 앞서서 우리가 지난번에 작업했던 공익광고 계획서를 참조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이미지를 5개로 미리 한번 표현해보자. 글로써 글을 갖다가 오늘은 스토리보드로 그린다고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카피라든지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막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먼저 작업했던 공익광고 기획서를 바탕으로 작업에 임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려야 될 스토리보드인데요. 이것에 대한 설명들은 앞에서 좀 진행이 되었지만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인 5개의 이미지를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필요하면 뭐 2장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일단 5컷으로 표현을 하는 걸로, 그 다음에 이 오른쪽 비디오 부분들은 영상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장소와 시간, 그리고 누가
또는 무엇이 어떠한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묘사하는 거죠. 예, 그림만 봐서 알 수 없는 내용들을 적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자막, 네, 자막도 여기다 뭐 그림에다도 표시해 줄 수 있겠지만 너무 복잡할 경우에는 자막에 어떤 자막이 들어갈지도 비디오에 표시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광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이 카피 앤 자막 이야기 그 자막 마지막에는 그 광고를 한마디로 주제를 요약할 수 있는 카피가 뒤에 준비가 되면 좋겠죠. 그리고 이쪽 부분은 오디오 부분인데 만약 사람이 등장해서 하는 말이 있다면 그 대사를 적어 놓는 것이고, 또는 등장한 인물이 아니라 전체적인 설명하는 목소리가 있다면 해설을 여기다가 어떤 내용의 해설 내용을 적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필요하면 주제 음악, 그리고 꼭 여기서 나는 소리가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는 효과음으로 뭐 문 열리는 소리, 뭐 바람 부는 소리, 이런 것들을 여기 오디오 부분에다가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그린 그림을 나중에 이제 편집할 수 있게 촬영을 하는 것입니다. 예, 촬영을 할 때는 그 16대 이 카메라, 스마트폰 카메라 설정을 그 16대 9로 화면 비율을 가로, 세로, 와이드로 하고, 만약에 동영상을 찍는다면 이 FHD 1920, 1080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번 촬영하고 싶다 그런 학생들은 초상권, 저작권 사용 허용된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구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스토리보드 상에 해설이라든지 대사가 있다면 이걸 녹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녹음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 전문 녹음기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울림이 적은 곳에서 그 녹음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 블루투스 이어 말고요, 줄로 되어 있는 스마트폰 이어폰을 꽂게 되면 이곳을 갖다가 마이크로, 외부 마이크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이어폰이 있으면 한번 이어폰으로도 녹음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저희가 이제 편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바로 키네마스터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밖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겠지만 우리는 키네마스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설치하고 나서 계속 들어가다 보면 이 상점 모양의 마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켓을 누르면 그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자원들, 뭐 폰트라든지 뭐 음악이라든지 그다음에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이럴 경우에 나는 우리 내가 만드는 공익 광고에 이런 음악을 사용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무료 음악들을, 효과 음악들을 와이프가 되는 상태에서 한 5개씩 한번 녹음을 다운로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인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참조할 수 있는 자료를 찾을 때 키네마스터 사용법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도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이제 편집을 하면서 또 세부적으로 소개를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은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다음 과정 편집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우리 최종적으로 한번 지금까지 우리가 8주 동안 7주 동안 해왔던 것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편집하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